안녕하세요. 37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코로나19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어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한 단계 높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이 한데 모아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짚어보고요. 정부의 대책들과 대처법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일단 이 교수님, 조금 전까지 환자 보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현재까지 코로나19 우리나라 상황 어떤지 좀 짚어주세요. 아마 어제 밤까지 600명 정도 이제 확진 환자가 있었고 6명 환자 사망인데 아마 오늘 아침에 또 대폭 늘어날 겁니다. 현재 대구 지역 또 부산 지역 중심으로 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뭐 하루에 며칠 동안은 200~300명씩 계속 환자가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대구나 부산 지역 같이 이제 지역사회 전파에 조짐이 보이는 지역이 빨리 통제되기 시작해야 전반적인 유행 상태가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 수치로 나타나는 추세가 과연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인가 그 의미를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 이제 늘어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일단은 그 대구 지역의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지역에서 특히 특정 종교 집단에서 환자들 또 그 분들과 만난 분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하고요. 또 그분들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아니면 병원에 근무자여서 여러 병원들이 지금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 그러니까 특정 종교와 연관돼 있는 부분들의 차단이 일단 우선시 돼야 되고요. 또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빨리 이제 환자들, 의심 환자라든지 확진자들이 이제 진단받고 격리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두렵고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뉴스 보는 것도 너무나 좀 겁이 납니다. 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다가 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 여러 정보들이 있어요. 네. 그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확인해야 되는 정보는 이제 그 유행 정보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가 매일 2번의 브리핑을 합니다. 이제 중수본에서 이제 오전에 발표하고 오후에 질병관리본부 발표하는데 그 발표 내용이 가장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확인하셔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환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또한 내가 혹시 그 환자 발생했었던 곳에 그 같은 시간에 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해야 될 문제들은 일단은 지금 언론사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를 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다니는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마시고 반드시 언론사의 기사들이나 이런 팩트 체크 기사들을 확인하셔서 그 부분이 정확한 정보인지 한 번 더 걸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근거 없는 유언비어, 과도한 공포심도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질환이 있어서 최근에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이 되시겠어요, 교수님? 예, 실제로 환자분들이 조금 이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를 좀 줄이시고 예약을 연기하는 그런 경험을 지금 제가 겪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약간 이제 불안증이라든지 그런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상황이 경계에서 심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고 좀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평소에는 걱정하지 않다가도 또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되니까 또 불안한 그런 환자들이 또 많아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미 이제 그 코로나19로 진단 받아서 격리되어 있는 이 환자분들도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혼자 지내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또 괜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겼다는 그런 비난들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도 우울증이라든지 뭐 불면증, 심지어 이제 자살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신과적인 증상이 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비난하실 것이 아니라 그 환자들도 힘들다는 것들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 입장을 바꿔놓아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지지 격려라도 함께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당연히 방심도 금물이겠지만 과한 불안감도 좋지 않다는 그럼요. 말씀이신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대처법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정말 많은 궁금증들 갖고 계실 텐데 오늘도 생방송 중에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티벗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보다 많은 분들의 질문 함께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핵심 위주로 짧게 보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현 시점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코로나19에 대한 팩트 체크 먼저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 중심으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대유행이에요. 한번 볼까요? 코로나19는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수 있다.
아무도 이렇게 안 가길 바라지만 혹시 더 크게 유행할 가능성도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이 교수님. 일단은 이제 지역사회 전파, 특히 사람 간 전파가 용이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유행을 다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 상황을 보더라도 뭐 중국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수준의 환자가 발생을 했었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금 초기 단계에 잘 막지 않으면 어쨌든 국내에 이제 유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이제 생기고 있어서 걱정인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게 이제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될 거냐의 부분인데 우리나라든지 일본, 뭐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는 이런 대비가 잘 돼 있는 국가지만 아직 대비가 잘 돼 있지 않은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가 있는지조차도 이제 모르는 그런 국가가 전국적인 그런 유행이 된다면 앞으로 아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토착화되는 바이러스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조들도 상당히 좀 중요한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 교수님. 김 교수님. 네. 예, 코로나19는 대유행의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 쪽에 이탈리아에서도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거는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던 뿐이지 그러니까 숨겨졌던 환자들이 점점점 이제 체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았던 새로운 병원체인과 동시에 전파력이 아주 지금 높은 걸로 되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대유행의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언제가 고비가 될지 또 언제쯤 확산세가 좀 수그러들고 잡힐 네. 수 있을지 좀 전망 좀 해주세요. 예측이 좀 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앞으로 1, 2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구 지역이 먼저 지역사회 유행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구 지역을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국적인 확산이 될 건지 아니면 대구 지역 또는 일부 지역에 그냥 국소적인 발병을 할 건지가 좀 중요한 상황인데 네. 그래서 심각 단계를 올린 주된 이유도 지금이 바로 이제 대유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유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돼서 대구 지역을 잘 막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심각 단계를 올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구 지역을 잘 막는 게 또 중요한 거는 대구 지역을 잘 막았던 경험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이 있더라도 대구 지역에서 했었던 방법을 통해서 모델링을 해서 또 다른 지역 유행을 막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구 지역의 총력을 가지고 기울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종합적으로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서 정부가 어제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한 단계 올린 건데요. 어떤 체계로 위기 대응 단계가 마련돼 있는지 그거 한번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계로 지금 돼 있는데 관심주의, 경계, 심각입니다. 교수님 어떤 체계인가요, 저게?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런 대유행을 겪었던 게 사스 때 이런 걸 겪었고요. 그 다음에 사스, 우리나라 겪진 않아서 전 세계가 사스를 겪고 난 다음에 WHO에서 이런 위기 경보 단계를 구성을 했고 우리나라가 그거에 맞춰서 4단계 위기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각 단계라고 하면 그러니까 네.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에 넘어간다는 얘기는 지역사회 유행 자체가 전국적인 확산의 징후가 생긴 것들을 얘기하고 아니면 아예 전국적으로 확산이 이미 됐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만 심각을 선언하는데 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그렇죠. 때 처음으로 심각 단계가 발효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저 신종플루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었고 당시 확진자만 72만 명 그리고 타미플루 처방받은 사람은 500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심각 단계를 올리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 경보 단계가